또 않으면서 쌈마이틱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현대 송파 대리점 쪽인데 여기서 제가 소나타 N라인을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새빨간색 소나타 N라인이 있는데요, 아직 잘 안 보이죠? 제 얼굴 때문에 죄송합니다. 빨리 치워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N라인이 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N라인들이 나오고 있죠. 소나타 N라인 나오고 아반떼 N라인 나오고 벨로스터 N이 나온 이후부터 N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고마력 그리고 스포츠성을 강조한 스포츠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뜬금없이 하나가 나왔어요. 소나타 N라인인데요, 예전에 제가 소나타 DNA 리뷰를 했을 때 디자인 자체는 되게 괜찮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크롬 라인들이라든지 앞쪽 얼굴이 좀 메기 혹은 바퀴벌레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디자인 자체는 실제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게 굉장히 간극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새빨간색의 이 N라인은 굉장히 멋들어진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이게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닛 이 후드 위쪽 라인에 두 줄이 딱 가 있어갖고 약간의 근육질 모양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저는 이거 바퀴벌레 수염 혹은 메기 수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멋있어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아반떼 N라인도 마찬가지고 소나타 N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앞쪽에 이런 모양새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또 스포티한 모습을 자아내면서 나는 지금 좀 잘 달리는 차야 라는 모습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앞쪽의 모습들, 범퍼의 라인들이라든지 범퍼의 형상들이라든지 또 특히 이 인테이크에 들어가는 이 그릴 모습들이 상당히 스포티하게 보여지면서 나 지금 좀 달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범퍼 라인 보시면 굉장히, 이쪽에 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굴곡도 많이 지고 내가 뭔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뚫려 있지 않아요. 양쪽에 이 인테이크 쪽은 그냥 장식입니다. 장식일 뿐인데 이쪽 앞쪽은 굉장히 넓게 공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끔 구멍이 성성하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기존의 소나타 일반 모델들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이 앞쪽에 N라인이라고 붙어져 있는 이 엠블렘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죠. 이 엠블렘의 모습은 옆구리에 있는 이쪽에도 N라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N라인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들한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라고 처음에 이렇게 N이라고 되어 있던 저 스펠링 자체가 처음 제가 딱 들었을 때는 M 짝퉁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아니 뭐 M 짝퉁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비엄한 형이 와가지고 세팅 다 해놓고 스포츠성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그랜저 IG부터 느꼈었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옆에서 보시면요, 사이드 스커트 쪽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자체도 위쪽 커버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 앞쪽 라인도 윈드실드 쪽 앞쪽 라인, 천장 라인 유광 블랙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B필러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심지어 C필러, B필러 후방 쪽 이 뒤쪽에 범퍼 하단 라인, 사이드 라인 전부 다 하이그로시가 막 쓰여졌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요, 이쪽에 좀 어설프게 크롬 라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소나타 N라인의 이닉스테리어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시승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의 아쉬운 부분은 레드 앤 블랙으로 아예 컨셉을 딱 잡고 갔으면 훨씬 좀 스포티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살아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인데,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롬 라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깨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휠에서 이렇게 크롬 라인들, 은색 라인들이 보여져가지고 좀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블랙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이쪽도 블랙 라인으로 쫙 갔으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한번 포토샵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 앞쪽에는요, 사이드 쪽에 공기구멍이 에어브리더가 진짜로 있네요.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 에어브리더로 되어 있고요, 바람 먹어가지고 타이어를 식혀주거나 혹은 이쪽에 형상, 그 바람 형상을 이쪽으로 에어로다이나믹스를 조금 더 바람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소나타 N라인이나 기본적인 소나타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느 독일 차량들이라든지 해외 수입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힘을 좀 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들보다는 예전의 소나타 N라인 말고 기존 소나타에서도 느껴졌었던 요 강인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들이 굉장히 멋들어지는데, 이게 레드라인이라서, 레드 색상이라서 더 좀 그렇게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좀 강렬한 느낌은요, 이 앞쪽에 있는 범퍼 라인들인데, 요 뾰족한 이 느낌 보이십니까? 약간 삼각대, 최근에 아반떼 N라인에서 느껴졌던 그런 각이, 강력하게 각이 진 느낌, 이런 느낌이라든지 요 앞쪽에 나온 이런 느낌들 굉장히 좋아요. 멋져요. 근데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사용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돌 같은 거나 기스에 되게 취약할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쪽은 역시나 되게 강렬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하단으로 쫙 뻗어나가는 요 느낌, 요새 이게 좀 대세죠. 뒷열을 LED 라인으로 이렇게 쫙 한 열로 가게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세인데, 저는 위쪽이 라인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나타의 뭐 아이덴티티니까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가운데 열이 이렇게 라인으로 갔다라고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디자인적으로는 뭔가 열려있는 느낌보다는 좀 닫혀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취향은 아닙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죠.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자체가 하나의 스포일러 같은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운포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뭐 140마력, 뭐 150마력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마력도 안 되고 토크가 굉장히 약했던 일반적인 소나타 차량들에서는 뭐 다운포스가 무슨 필요야 그랬는데요, 이 차량은 무려 40토크가 넘어가고 무려 290마력짜리 소나타입니다. 290마력? 우리나라에서요? 벨로스터 N도 290마력이 안 넘어요. 얘 같은 경우에 290마력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1.5의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사이드 스컷에서도 쓰여졌던 이 블랙 라인들이 뒤쪽 면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면서 무려 쿼드 머플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배기 모습을 잠깐 찍었는데요, 배기음 한번 듣고 가시죠. 배기음에서도 느껴졌듯이 굉장히 강력한 그 배기 사운드를 느껴지게 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달릴 때는 더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DCT 8단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벨러스터 N에 들어가 있는 습식 DCT가 들어가 있겠죠. 뒤쪽에서 쏟아지는 그 팝콘음이 얼마나 강력할지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뒤쪽에요, 제가 아까 살짝 열어봤는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여길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요, 뒤쪽에 트렁크가 수동으로 열린다는 거고요.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아마 유압식이 아닌 것 같아요. 스프링식으로 밀어버리는 느낌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닫을 때는 힘을 줘서 이렇게 꽝 닫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공간이 괜찮습니다. 조금 불을 좀 밝혀볼게요. 네, 뒤쪽 라인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쪽이 이것저것 짐 실어 넣으면은 이쪽 가로로, 뒤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긴 남는데 가로로 골프백이 하나 정도는 아주 가볍게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을 라인을 열 자체를 열어서 두세 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소나타 타고 골프를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쪽이 정말 좀 되게 공격적으로 디자인은 잘 되어 있는데 너무 뾰족해. 아이들한테 조금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뾰족해요, 이쪽이.
와,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공격적이라서 마음에는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거는요, 이 고무 몰딩 있잖아요. 이런 몰딩 자체가 질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단단하고 빳빳한 느낌의 고무 몰딩 재질이었다면 좀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아이들로 고무 몰딩이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디자인이 아니죠, 재질이 바뀌었죠. 근데 이런 부분의 조립 마감 완성도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떠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좀 많이 아쉽고 조금 아쉽죠? 그래도 뭐 테슬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외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잠깐만, 이쪽 부분 이거 뭐야? 이런 건 난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뭐 BMW나 AMG 같은 라인에서 상어 아가미, 상어 지느러미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해 놓은 거는 좀 굉장히 멋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를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은 거잖아요. 이런 건 조금 진짜 공기 역학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쌈마이틱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들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쪽에 이 라인들도 멋있게 쫙 미려하게 싹 넘어가고,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에어브리더를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디자인적으로 이쁘지 않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느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이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지 않은 액세서리라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저 부분만 디자인 빼고는 다른 부분들은 미려하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휠 디자인 보고 인테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뒤 똑같아요. 245의 R19 무려 피제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썸머 타이어 피제로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올 시즌이 올 시즌이네요. 네, 여기 피제로 올 시즌이라고 딱 써져 있네요. 그리고 휠의 디자인도 블랙 라인과 흰색 라인이, 정확하게는 프롬 같은 빛나는 느낌의 실버 라인들인데,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별 모양, 그리고 안쪽에 블랙 라인은 순록 뿔 같은 느낌, 그 느낌이 합쳐져 가지고 되게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19인치 블랙 경량 휠이 있어요. 리얼 카본 휠캡이고, 이런 N 파츠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멋있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보면은 카본 리어 스포일러도 있고요. 그리고 모노튜브 쇼업 쇼버도 있고요. 레드 로어링 스프링, 이걸로 조금 더 차체를 낮출 수 있겠고, 모노블럭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 보면은 4P겠죠. 이런 부분들로 또 차량을 옵션을 넣어가지고 더 스포티하게 차량을 꾸밀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소나타 N9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관은 뭐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멋져요. 일반적인 소나타보다는 훨씬 더 멋있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잠깐 봤는데 내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소재적인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냥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차 급이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소나타 워낙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현대에서 잘하는 거, 저 가격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 진짜 잘해요. 여기에 아주 그냥 조금만 가죽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천연 가죽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 레드 스티치 딱 넣어놓고 무광 크롬으로 딱 이렇게 집어넣어놔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틱이 쓰였다고 해도 그냥 색깔이 딱 이렇게 통일되다 보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메탈이 쓰인 것 같지만 만지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면의 앞쪽 두 부분, 저는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중 접합률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중 접합률이. 와, 이번에 모델 3 리프레쉬에서도 전면이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뒤쪽은 아니더라고요. 뒤쪽은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그냥 통유리입니다. 그래서 뒤쪽은 풍절음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할 것 같지만, 앞쪽은 어쨌든 빨리 달리기 위해서 풍절을 바람에 이쪽으로 많이 저항을 받을 테니까, 이쪽에 저는 이중 접합 유리를 써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 이쪽은 진짜 놀랐어요.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봐요. 오, 되게 빨라요. 뭔가 문이, 특히 뒷유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엄청 빠르죠.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안쪽을 한번 봐볼게요. 역시나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아요. 디자인은 뭐 아반떼 N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소나타 N라인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자체나 색상, 특히나 이런 아래쪽에 페달 쪽 알루미늄 알로이 페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소재적으로는 진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거의 다 우레탄 쓰고 플라스틱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멋지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N라인들의 레드 스티치 N 블랙 혹은 진한 차콜 색깔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알칸타라로 다 되어 있고 이런 데는 가죽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으면은 소재적으로 고급스럽잖아요. 디자인을 층해도 되게 디자인이 예쁜데 디자인이 좀 되게 예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통풍 시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야, 진짜 최고야. 우리나라는 통풍의 나라야. 스티어링 휠 자체도 되게 예뻐요. 이 안쪽에 무광 크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좀 소재는 좀 아쉬워서 싼마이틱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되게 디자인이 좋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바뀌는 거야. 뭐 모든 차량들이 다 거의 다 뭐 쓰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N라인이라서 그런지 스포트와 스포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스포트 플러스로 하면은 이게 ESC가 꺼져요. 뭐 DSC라고도 하고 ESC라고도 하는데 이게 꺼집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커스텀과 스포트 플러스, 스포트, 노멀 이렇게 네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되게 깜짝 놀랐네요. 진짜 에코 모드가 없다라는 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든 일반적인 부분이든 게이지가 중간에 표시가 되더라고요. 토크라든지 그 터빈의 바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요. 지금 거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만땅을 넣으면 갈 수 있을런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불을 다 꺼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강 내비게이션 정말 좋아요. 정말 뭐 청정 모드 같은 것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헨따 있고요. 그리고 12V 그리고 USB-A 단자 2개 있고, 그리고 역시나 버튼식 기어 노브가 되어 있는데 N라인 써져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어 노브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요즘 들어서 뭐 에이다스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HDA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냥 일반 소나타 리뷰할 때 기본적인 주행 보조 장치를 켜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인제 봤는데 N라인 안쪽에 스티어링 휠 안쪽도 레드 스티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멋지다. 이런 디테일들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N이라고 써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콘솔은 적당히 깊은 수준입니다. 적당히 깊고요. 그리고 여기 공갈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소나타 N이 나오면은 뭔가 버튼인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진짜 신기하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게 되게 메인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있고요. 설마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니? 한번 제가 잠시 시동을 켜서 R을 누르면 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 와, 역시 최고야 진짜. 자,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거 진짜 이번에 상품성이 되게 괜찮게 잘 나왔네요. 아마 LED로 켜지는 불들도 다 있을 거고. 대시캠 이건 뭐야? 우와, 대박. 이건 막 풀옵션이겠죠. 근데 뒤쪽에 차양 막 선쉐이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야, 장난 아닌데? 와, 대단합니다. 블루링크 있고요. 하이패스 꽂을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진짜 현대는요 옵션의 귀재야. 정말 최고. 이쪽도 너무너무 시트가 좋죠. 조수석 시트도 너무 좋은데 지금 깜짝 놀란 게 처음 들어가 있는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틸트가 되고,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요거는 뭐 제 차에도 있는 건데 이건 뭐죠? 뭔가 원터치로 완전히 뉘어져요 차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은 원터치로 원상 복구가 되고요. 다시 한번 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완전히 뒤로 뉘어집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필요로 해서 넣은 거지? 왜 이걸 넣어 놓은 거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네요. 다만 다시 닫을 수는 없다는 거.
뒷좌석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뒷좌석은 뭐 그냥 끝내주죠. 뒷좌석 공간 뽑는 거 대단하고요. 와 진짜 놀랬다. 선쉐이드가 뒤쪽도 있으니까 당연히 사이드 쪽 아이들이 자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곳에 선쉐이드가 있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좀 부품 마감 아쉽네요. 좀 흔들흔들흔들하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여기도 보시면요 고무 몰딩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오 멋진데? 얘는 당연히 N라인이니까 휘발유 들어가겠죠? 고급유를 넣으라는 뭐 RON 98, 95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매뉴얼을 봐야 될 것으로 하류가 되는데요. 기름 넣는 곳은 조금 싼마이하네요. 여타 다른 유럽 차량들처럼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는 좀 인상적이고요. 뒷좌석 한번 앉아볼게요. 뒷좌석을 지금 말도 안 되게 빼놨어요. 말도 안 되게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하나가 남아. 오, 굿. 그래서 이쪽은 좀 공정하지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쪽 조수석 쪽 이쪽이거든요. 이거가 이제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 넓혀 놓은 건데 이쪽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리가 겁나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 180 정도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착자감 자체도 꽤 괜찮아요. 헤드룸도 많이 남았고요. 기울기 자체도 굉장히 여유로워서 되게 편안합니다. 진짜 좋아요. 괜찮고 숄더룸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이렇게 차양막을 올리고 내릴 수도 있고 뒤쪽 차양막도 올라가고요. 야 진짜. 그리고 위쪽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N라인인데 뒤쪽에 뭐 USB 단자 딱 그냥 A 하나밖에 없고 공조기 컨트롤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쉬워요. 공조기는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뒤쪽도 이렇게 딱 레드 스티치로 되어 있어갖고 굉장히 멋스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멋진데?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은요 다른 여타 현대 차량들보다 조금 더 운전자 쪽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센터 패시아의 모든 컨트롤 영역들을 운전석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다라고 하는 점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빨리빨리 운전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내 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정면을 딱 이렇게 찍어봤을 때 디스플레이와 이쪽 모든 것들이 다 운전석 쪽을 향해 있죠.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는 수납 구조는 좀 아쉽다. 자 이렇게 이닉스 테리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두 가지가 빠졌네. 링크가 멀티 링크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엔진룸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네, 링크는 멀티 링크 들어갔어요. 어이구 차를 띄워놓고 보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어렵긴 한데 토션빔 안 들어가고 멀티링크로 들어간 게 어디야. 배기도 양쪽으로 빼놓은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알루미늄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서스펜션의 조율 같은 것도 굉장히 잘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비어만 형이 기본 이상을 훨씬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제네시스 2.5 터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엔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스마트 스트림 G 생각보다 엔진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되게 꽉꽉 안 차있고 2.5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잘 만들어놨네요. 나중에 2.5 말고 2000cc 터보로 한 300마력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 좀 보강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연비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빠지는 부분은 당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배기량을 낮추고 파워를 높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쪽에 방열판도 딱 이렇게 엔진 열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도 방열판 신경을 많이 썼어. 여기도 유압식 쇼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소나타 N라인에 대해서 이닉스 테리어 잘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 주행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분이었습니다.